야단 보따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인조 병자호란 때 곡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곡산이 부모님은 전쟁 중에 모두 죽고 1살도 안 된 곡산이만 죽은 시체들 속에서 홀로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천국 군대가 철수하고 있었는데 그 뒤를 쫓는 어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중 대장이 시신들 속에 있는 곡산이를 보게 된 것이었지요. 시신들 속에서 홀로 앉아 멀뚱멀뚱 보고 있는 갓난아기를 본 대장은 갓난아기가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무리 대장은 아기를 데려갔답니다. 그런데 아기를 데려간 대장은 일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비밀 조직 비담계였던 것이었지요. 삼국시대 때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비담계가 조선시대까지 극비리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담계가 외세의 침략으로 국토가 점령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자 국내 정치를 넘어 침략자들을 상대로 활동을 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비담계는 천국 군대가 물러날 때 그들 속에 침투하여 적장의 목을 베려고 철군하는 청의 군대를 뒤쫓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시신들 속에서 자신을 똘망똘망 보고 있는 갓난아기를 발견한 비담계 대장은 범상치 않은 아기라고 판단하였지요. 여봐라, 이놈은 범상치가 않다. 그러니 이름을 곡산이라 지어주고 덕배가 남아서 이 아이를 지키거라. 알겠습니다, 대장. 그렇게 대장은 곡산이를 부하에게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국 적장의 목을 베기 위하여 남은 무리들을 이끌고 천국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천국 병사들로 위장한 비담계는 한밤중에 진영에 숨어 들어가 적장의 목을 베고 말았답니다. 무사히 일을 마친 비담계는 다시 깊은 산속 은신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장은 곡산이를 어려서부터 살수훈련을 시켰지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곡산이는 13세가 되었습니다. 여봐라, 곡산이를 늑대우리에 집어넣거라. 비담계 대장은 곡산이를 늑대우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곡산이는 맨손으로 늑대를 죽여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지요. 그동안 살수훈련을 받은 곡산이는 늑대우리 속에서 늑대와 마주했습니다. 그러자 며칠을 굶겨놓은 늑대의 눈빛은 살기가 번뜩였지요. 늑대의 눈에는 곡산이가 먹잇감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곡산이를 본 늑대는 곡산이에게 잽싸게 달려드는 것이었죠. 곡산이는 달려드는 늑대를 옆으로 피하면서 뛰어올라 머리통을 손으로 가격하였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곡산이의 한 방에 푹 쓰러지는 것이었지요. 여봐라, 곡산이를 늑대들 소굴로 데려가거라. 이번에는 한 마리만 있었던 우리가 아니라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소굴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곡산이를 늑대 소굴에 집어넣는 것이었지요.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늑대 소굴로 들어간 곡산이는 늑대들과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수십 마리의 늑대들이 한꺼번에 달려드는 것이었지요. 곡산이는 늑대의 정수리를 가격하고 급소들을 찔러가며 수십 마리의 늑대들과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 둘 쓰러져간 늑대들이 어느새 수십 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대장까지도 목을 부러뜨리고 말았지요. 그렇게 곡산이는 어려서부터 생존 본능을 깨우고 동물적 감각도 길러져가고 있었답니다. 날 따르거라. 이번에는 대장이 곡산이를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늑대에게 물려 피 흘린 곡산이를 호랑이가 냄새 맡고 매섭게 달려드는 것이었죠. 앞발을 들고 달려드는 호랑이를 피해 곡산이는 잽싸게 몸을 날려 호랑이의 가슴에 번개처럼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심장을 단번에 꺼내버렸지요. 마치 전광석화와 같았습니다. 날 따르거라. 이번에 대장은 곡산이를 국경으로 데려갔습니다.
보이는 저곳이 청국 국경수비대 병사들의 처손이라. 가서 청의 깃발을 가져오너라. 청국 병사들은 수천 명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보내는 것이었지요. 곡산이는 몸을 낮추고 재빠르게 청국 진영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막사 위에 있는 깃발을 끌어내렸지요. 깃발이 없어진 것을 본 청국 병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경계를 서던 병사들이 수색을 시작하는 것이었죠. 곡산이는 어느새 청국군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국 병사들 속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빈틈을 이용해 숲속으로 사라진 곡산이는 어느새 대장에게 와 있었습니다. 이제 너는 시험을 통과하였다. 날 따르거라. 대장은 곡산이를 비담계 조직원들에게 데려갔습니다. 다들 모이거라. 비담계 조직원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곡산이가 시험에 통과하였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와 같은 일원이 되었다. 곡산이는 13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비담계의 조직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담계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전국을 떠돌았지요. 그렇게 곡산이가 비담계의 조직원이 되어 활동한 지도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비담계에서도 실력이 가장 좋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대장은 곡산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청국의 인신매매 조직을 뿌리 뽑는 일이다. 이 일은 내가 맡도록 하여라. 알겠습니다, 대장. 비담계는 신라 때부터 호족들의 지원으로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호족들의 가문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호족들은 나라의 위협이 되는 인물들을 비담계를 통해서 제거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비담계 때문에 호족들도 정치적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호족들도 비담계를 해체하고 지원을 끊을 수밖에 없었지요. 헌데 비담계 조직원은 피로 맹세한 조직이다 보니 흩어지지 않고 자력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담계는 특정 세력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한 조직으로 명맥을 이어온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죄 없는 조선의 여인들을 잡아다 노예로 파는 청국의 인신매매 조직 본거지를 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의 여인들을 지키려 했던 것이었지요. 헌데 비담계 조직원들은 이제 모두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젊은 곡산이 밖에 없었지요. 그리하여 곡산이는 상인으로 위장하여 청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신매매꾼들의 본거지를 찾아내었지요. 밤이 되자 곡산이는 본거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초병들을 한이씩 제거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보초병을 모두 제거한 곡산이는 자고 있는 인신매매꾼들의 숙소로 들어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신매매 조직의 우두머리까지도 모두 처리하였지요. 순식간에 청국 인신매매꾼들의 본거지를 뿌리채 뽑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끝내고 나오려는데 어디선가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여인들 말투가 조선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곡산이는 여인들이 갇혀있는 곳으로 가보았지요. 그곳은 옥사처럼 만들어져 있었는데 조선의 여인들이 수백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자 곡산이는 망설여지는 것이었죠. 대장의 지시는 본거지를 뿌리 뽑으라는 것이었지 조선의 여인들을 구출하라는 명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조선의 여인들을 구출한다 하더라도 여인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데려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보아하니 조선 사람 같은데 우리를 버리고 가지 마시오. 우리는 노예로 팔려가 갖은 수모를 겪다 죽게 될 것이오. 그러니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조선 여인들의 간절한 애원을 들은 곡산이는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잘 들으시오. 그대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데려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소이다. 그래도 날 따라 나서시겠소. 어차피 머나먼 이국 땅에서 비참히 살다 죽을 운명이라면 차라리 조선 땅에서 죽고 싶소. 잡혀온 조선 여인들은 하나같이 죽어도 조선 땅에서 죽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곡산이는 여인들을 데리고 배를 탈 수 없다 보니 육로를 통해 국경을 넘기로 하였습니다. 국경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위험도 무척 컸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여인들을 조선으로 데려갈 방법은 국경을 넘는 길밖에 없었지요. 그리하여 곡산이와 수백 명의 조선 여인들은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여인들에게는 천국 여인들의 옷을 입히고 두세 명씩 짝지어 따로따로 멀찍이 떨어져 이동을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곡산이는 천국의 몇 개의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마을을 지나고 있었는데 조선 여인임을 알아본 천국 왈패가 마지막 조를 붙잡는 것이었죠. 아니, 내 년들은 조선의 여인들이 아니냐? 전국 옷을 입었지만 내 눈은 속일 수가 없지. 천국 왈패들은 마지막 마을을 빠져나가려던 세 명의 조선 여인들을 잡아 자기들 소굴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곡산이는 남은 조선 여인들을 안전한 곳에 숨기고 천국 왈패들 소굴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선 여인들을 겁탈하려던 왈패들을 순식간에 베어버렸지요. 그렇게 천국 왈패들 수십 명은 순식간에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곡산이는 조선 여인들을 구출하여 다시 국경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왈패들이 모두 죽어 있는 것을 알게 된 천국 마을 관청에서 병사들을 보내 곡산이를 쫓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천국 관병들이 말 타고 쫓는 것을 확인한 곡산이는 조선 여인들을 재촉하여 숲으로 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인 하나가 넘어져 다리를 크게 다치는 것이었죠. 많이 다친 것 같소. 그러니 어서 내게 업히시오. 아닙니다. 저 때문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두고 어서 가시어요. 여인은 젊은 처녀였습니다. 처녀와 눈이 마주친 곡산이는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이었죠. 눈물 맺힌 두 눈이 사슴의 눈처럼 무척 컸는데 처녀의 두 눈이 곡산이의 심장을 뛰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소. 나는 단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소. 그러니 어서 업히시오. 곡산이는 처녀를 번쩍 들어 어깨에 들쳐매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달려간 여인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켰지요. 그렇게 조선의 여인들을 숲속 안전한 곳에 대피시킨 곡산이는 말 타고 달려오는 수십 명의 관병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날아올라 말탄 병사를 떨어뜨리고 말을 빼앗아 관병들을 치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잠시 시간이 흐르자 천국의 관병들은 모두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뒤쫓는 관병을 모두 처리한 곡산이는 다시 조선 여인들을 데리고 험한 산을 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곡산이는 다리 다친 처녀를 업고 갔지요. 처녀를 처음 업어본 곡산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등에서 전해오는 몰캉몰캉한 느낌은 곡산이의 심장을 더욱 뛰게 하는 것이었지요. 저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나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요? 저는 향이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어떻게 팔리게 된 것이요? 곡산의 물음에 향이의 떨림이 등으로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향이가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 곡산이는 괜한 질문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큰 병이 들어 약값 때문에 어머님이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러자 빚쟁이가 저를 천국 상인에게 팔았답니다. 눈물을 멈추고 향이가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향이의 사연을 들은 곡산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팔려온 향이가 너무 안쓰러웠지요. 등에서 울먹이는 향이를 곡산이는 무어라 위로를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을 뿐이었지요. 밤이 깊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게 되자 숲속 안전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밤은 이곳에서 쉬었다 갈 것이요. 그러니 멀리 가지 마시고 모여서 밤을 나시구려. 앞으로 국경까지는 얼마나 남았나요? 앞으로도 달포는 가야 하오. 그러니 오늘 밤은 푹들 쉬시고 내일 일찍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 못해 모두 기운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은 하나같이 변함이 없었지요. 곡산이는 조선의 여인들이 지쳐 잠이 드는 것을 확인하고 향이의 발을 살펴보았습니다. 향이의 발은 뼈가 틀어져 있고 퉁퉁 부어 있었지요. 그러자 곡산이는 향이의 틀어진 뼈를 맞추었습니다. 이제 틀어진 뼈는 맞추었으니 며칠이 지나면 통증도 사라질 것이요. 고맙습니다. 국사님이 아니었으면 이곳의 여인들은 모두 자결하려고 하였답니다. 천국 사람들의 노예로 사느니 죽음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랬었구려.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였을지 가슴이 아픕니다. 향이의 떨리는 목소리는 곡산이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향이의 얼굴은 슬픈 사슴과 같았지요. 곡산이는 자신도 모르게 향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곡산이의 품에서 향이의 떨림은 더욱 커지는 것이었지요. 아버지의 병세로 인해 천국까지 팔려갔으니 향이는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결하기로 마음까지 먹었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향이의 떨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곡산이는 향이를 더 꼭 안아주었지요. 내가 반드시 조선 땅으로 데려가겠소. 절대 천국 땅에서 죽게 놔두진 않을 것이요. 향이의 떨림은 점점 줄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곡산이는 향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그리고 달빛에 비친 향이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향이도 곡산이와 입맞춤을 하였지요. 향이의 눈물은 두 사람의 입술 사이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슴의 아픈 상처를 눈물 섞인 입맞춤을 통해 씻어내고 있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의 가슴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도 싹트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목숨 건 험난한 여정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도 키워갔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곡산이는 조선의 여인들을 데리고 다시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냥을 통해서 줄임배를 채우며 가고 있었지요. 그렇게 달포를 걸어가니 어느새 천국의 국경 근처까지 도달을 하였습니다. 여인들은 지쳐 더 이상 걷기도 힘들 판이었지요. 이곳에서들 쉬고 계시오. 나는 가서 안전한 길을 찾아보고 오겠소. 몸 조심하셔요. 꼭 무탈하게 돌아오셔야 해요. 알겠소. 내 무탈하게 돌아오리다. 곡산이는 조선의 여인들을 안전한 곳에 숨기고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길을 찾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천국과 조선의 국경 사이에는 커다란 벌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는 수백 명의 여인들의 몸을 숨기고 벌판을 넘기란 불가능하였지요. 그리하여 곡산이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국경을 지키는 불침번 병사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수십 명의 보초병을 제거한 곡산이는 조선의 여인들을 데리고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벌판의 중간까지 오게 되었지요.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인신매매 단조직이 모두 죽어 있는 것을 알게 된 천국 군대가 곡산이를 추격해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수백이 넘는 병사들이 말을 타고 추격해 온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조선의 여인들이 뛰기 시작하였답니다. 하지만 달리는 말보다 빠를 순 없었지요. 어느덧 추격해온 천국 병사들이 곡산이와 조선의 여인들을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허허벌판에서 포위를 당했으니 피할 곳도 없었지요. 내가 적들과 싸우면 모두 바닷가에 뒹굴어 온몸에 물을 적셔야 합니다.
빠른 판단을 한 곡산이는 들판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추격한 군대 속으로 뛰어들어 병사들을 치기 시작하였지요. 표범보다 빠른 곡산이를 천국 병사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 병사들이 추풍낙엽 떨어지듯 쓰러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말들이 놀라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남은 병사들은 반도 안 되는 것이었지요. 이제 남은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다 보니 처리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또 국경수비대가 잔뜩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경수비대는 최소 수천 명은 되어 보였지요. 불침번 병들이 쓰러져 있고 들판에서 싸움이 벌어지자 국경수비군까지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곡산이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모두 바닥에 엎드려 온몸에 물을 최대한 많이 적시시오. 그리고 불길로 원을 만들고 그 뒤로 몸을 피하시오. 곡산이는 조선의 여인들을 지켜내고자 불길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불길로 큰 원을 만들고 모두 그 안으로 피신케 하였지요. 하지만 만에 하나 곡산이가 죽거나 늦으면 조선의 여인들은 모두 불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그리고 곡산이는 달려오는 수천 명의 국경수비대를 막기 위해 불길을 더욱 빠르게 퍼뜨렸습니다. 수백의 추격 군대와 수천의 국경수비대를 곡산이는 홀로 상대해야 했지요. 오로지 홀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백의 조선 여인들 목숨도 지켜내야 했지요. 지금까지 곡산이에게 이렇게까지 위태로운 사면초가는 없었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이었지요. 불길을 이용해 적들을 분산시키고 분산된 병사들은 순식간에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말꼬리에 불을 붙이니 말들이 날뛰며 들판은 더욱 빠르게 불길이 번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곡산이는 항상 적들보다 빨랐습니다. 불길에 막혀 어디로 갈지 미리 파악한 곡산이는 불길을 피해 우회하는 적들 앞에 나타나 순식간에 제거하였지요. 그러면서 곡산이는 끊임없이 불화살을 날려 불을 수십 군데, 수백 군데로 더욱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천의 국경수비대도 수십 개, 수백 개로 쪼개지는 것이었지요. 불에 놀란 말들은 마음대로 날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지요. 어려서부터 생존 본능 훈련을 받은 곡산이는 본능적으로 무척 빠르게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눈에 곡산이는 보이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천국 병사들은 여기저기서 픽픽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야. 그래, 맞아. 귀신이 아니고서야 저리할 수는 없지. 천국 병사들에게 곡산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겁먹은 천국 병사들이 하나둘 내빼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쪽에서 무너지기 시작하자 너도나도 내빼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곡산이의 검에 죽은 병사만 해도 수백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병사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지요. 그리고 온 들판이 불길로 번지자 남은 병사들도 모두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천국 병사들도 살아날 재간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러자 곡산이는 조선의 여인들을 재빠르게 불길 속에서 건져냈습니다. 다행히도 너무 늦지 않아 불길로 만들어 놓은 원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그렇게 곡산이와 수백의 조선 여인들은 들판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국경 앞까지 도달을 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조선의 국경에서도 천국으로 팔려간 여인들을 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여인들을 들이면 천국과 조선이 척을 질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미 이 여인들은 천국 소유요. 그러니 함부로 들이면 국가 간 분쟁이 커질 것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백성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그 누가 지켜준단 말이요. 그래도 아니되요.
그 말을 들은 곡산이는 화가 치솟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게 구해온 백성을 받을 수 없다니 너무 황당한 것이었지요. 그러자 분통이 터진 곡산이는 조선의 국경수비대까지도 쑥대밭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조선의 여인들을 못 들이게 막아서면 모조리 베어버려 숨통을 끊어버렸지요. 그들은 조선의 군대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곡산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곡산이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곡산이는 조선의 여인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조선 땅으로 데려오고 말았답니다. 이제 이곳은 조선 땅이요. 그러니 안심하고 각자의 고향으로들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파주 땅 대장간으로 오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고맙소. 덕분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멀리서라도 곡사님을 위해 신령님께 빌겠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여인들을 모두 보내주고 곡산이는 향이를 데리고 향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향인왕자의 고향까지만 가면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소이다. 곡사님이 아니었다면 고향 가는 것은 불가능했겠지요. 이 모든 게 곡사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고향 마을로 가는 곡산이와 향이는 발걸음이 무척 가벼웠습니다. 부모님 볼 생각에 향이도 무척 기뻤지요. 아니 그런데 향이의 집에 도착해 보니 아버지는 병환으로 세상을 뜨고 남편과 딸을 잃은 어머니는 자결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은 어머니는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이승을 떠난 것이었지요. 향이는 그 사실을 알고 목 놓아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곡산이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향이가 울고 나자 곡산이가 말했습니다. 향인왕자, 이제부터는 내가 향인왕자를 지켜줄 것이요. 부모님 몫까지 내가 지킬 것이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구려. 곡산이는 향이를 꼭 안았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하는 향이를 보니 곡산이도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지요. 곡사님이 있어 너무 감사해요. 천국에서도 조선에서도 저는 의지할 곳 하나 없습니다. 허나 곡사님이 있으니 저는 외롭지 않답니다. 나와 혼인합시다. 그리하여 죽는 날까지 우린 함께하는 것이요. 저로 인해 곡사님이 피해될까 두렵습니다. 그런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 이제 나도 향인왕자 없이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혼인하여 새 삶을 사는 것이요. 곡사님은 저희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니 저도 혼인하여 곡사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향이의 빈집에서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혼약의 증표가 되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곡산이는 향이와 함께 파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고생 많았다. 내가 조선의 여인들까지 모두 데리고 올 줄은 나도 미처 몰랐구나.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알았다면 우리 모두가 나설 것을 그랬다. 저는 괜찮습니다, 대장. 그런데 다른 분들은 모두 어디 있나요? 나라에서 해체하라는 명이 떨어졌다. 그래서 파주 땅에 각자 자리를 잡았느니라. 아니 해체라니요. 어찌 우리를 나라에서 해체하라 한단 말입니까? 이번 일로 천국에서 항의가 있었던 모양이다. 곡산이 너를 천국으로 넘기라는 요구가 있었다 하더구나. 허나 주상께서는 백성을 구한 너를 넘길 수는 없었단다. 그러다 보니 해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단다. 그리고 이것은 주상이 내게 주는 밀선이라. 곡산이는 임금의 밀서를 열어보았습니다. 네, 그대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복하였느니라. 나라의 힘이 없어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해주었으니 내 너에게 큰 절을 올릴 것이다. 힘없는 나라의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임금은 가슴이 찢어지고 또 찢어지는도다. 힘없는 나라, 힘없는 임금을 둔 백성들에게 짐은 머리 숙여 조아리고 사죄하노라. 주상의 밀서를 받아본 곡산이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잘 알기 때문이었지요. 곡산이는 궁궐이 있는 곳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갔다가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 찾아온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곡산이는 그런 여인들을 위해 임금이 비밀리에 하사한 은자로 터전을 마련해 주었지요. 그리고 곡산이는 비담계의 어른들과 천국에서 데려온 여인들의 축복 속에 향이와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향이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지요. 곡산이 있느냐? 아니 대장님 아니십니까? 날 따라 나서거라. 대장은 곡산이를 데리고 어느 조용한 정자나무 아래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인사드리거라. 주상전하이시다. 소인 감히 주상전하께 인사드립니다. 그래, 혼이나요. 잘 살고 있다 들었다. 헌데 또 나라에 병고가 들까 두렵구나. 무슨 염려가 있으신지요? 임금은 나라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곡산이를 부르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곡산이는 어명을 받들어 비밀리에 일을 처리하곤 하였지요. 그렇게 비담계는 사라졌지만 곡산이는 나라를 위한 일을 계속하였답니다. 옛말에 창예유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넓고 큰 바닷속 캐어지지 않은 채 숨겨져 있는 진주라는 말이지요. 세상에 미처 알려지지 않은 드물고 귀한 보배를 잃을 때 쓰는 말이랍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